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주말 리그 시작 전 프리미어리그 빅식스 팀들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는 컨텐츠 네 번째 첼시 편입니다. 과연 첼시는 어떤 상황이고 7라운드 기준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한 번 비긴 것을 빼고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적이고요. 특히나 지난 시즌 첼시의 초반에 비해서는 완벽히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첼시가 앞으로 치러야 할 5경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리버풀, 뉴캐슬, 맨유라서 여기서 마레스카 감독의 진 면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정입니다. 그렇다면 첼시가 좋았던 것들을 얘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좋았던 점은 화끈한 공격력입니다. 첼시 공격의 핵심 콜 파머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파머는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퍼포먼스가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똑같이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초반 흐름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필드에서 직접 킥을 하는 모습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데드볼 상황에서 파머가 만들어내는 킥 능력 역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또 적절한 드리블, 적절한 속도, 뛰어난 축구 IQ,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수로서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파머고요. 군더더기 없이 끊을 땐 끊고 슈팅 때릴 땐 때려주고 패스 넣어줄 땐 넣어주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아는 선수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또 지난 시즌에는 큰 찬스에서 많은 골들을 놓쳤던 잭슨이 골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잭슨과 파머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두 번째 장점은 역시나 자리 잡은 스쿼드. 그런데 이게 그냥 스쿼드가 아니고 더블 스쿼드입니다. 골키퍼까지 더블 스쿼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첼시는 그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리스 제임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가 부상을 겪지 않았다는 거고, 리스 제임스가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완벽한 부상 없는 스쿼드를 구축한 첼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팀에 정말 긍정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고요. 스쿼드 뎁스가 좋기 때문에 교체에서도 충분히 퀄리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스쿼드라고 보입니다. 또 마레스카의 빌드업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마레스카가 기본적으로 3-2 빌드업을 수행하는데 그냥 형태만 3-2로 갖춰놓으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마레스카는 3-2 빌드업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사이드에 있는 엔소나 파머가 내려와주면서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3-2 빌드업을 위한 3-2 빌드업이 아닌 진짜 빌드업을 잘하기 위한 3-2 빌드업이라는 거죠. 그런 마레스카의 빌드업 시스템 아래서 선수들은 잘 적응하고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첼시가 아쉬운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워낙 좋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쉬운 것들이 있겠냐마는 일단은 센터백들의 안정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코릴, 웨슬리 포파나 이런 선수들 나쁘지 않게 해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라인에 비해서는 완전히 견고하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고요. 또 산체스 키퍼가 되게 손으로 하는 플레이들은 잘하는데 가끔씩 킥미스가 결정적인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말 그대로 수비가 강한 팀, 즉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첼시 스쿼드의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선수들이 되게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잡아줄 베테랑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저는 리스 제임스라고 보여지는데 리스 제임스가 필드 위에서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엔소가 주장환장을 차고 나올 때가 많은데요. 엔소도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립니다. 이게 첼시가 분위기 좋을 때는 큰 티가 안 나겠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팀이 밀리고 있을 때 베테랑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테랑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감독에 대한 평가를 해볼 텐데요. 마레스카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가 사실 지난 시즌 그리고 포터, 램파드의 임시감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 팀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레스카가 오면서 희망을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 팀을 바꾸는데 천천히 예열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마레스카처럼 빠르게 적응해서 초반부터 성적을 잘 내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첼시가 분위기 변화를 빨리 가져오는데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레스카의 빠른 변화의 핵심은 역시나 선수들의 적은 부상 그리고 마레스카의 선수 파악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7라운드까지 첼시의 베스트 3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될 선수 콜 파머입니다. 아까 파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는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결국 골을 먹히지 않고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골이란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역시 콜 파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시즌에는 파머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있어서 파머의 부담이 덜해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이세도입니다. 첼시에 여러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지만 카이세도는 꾸준히 기복 없이 부상 없이 팀의 딜을 잘 받쳐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복이 없다는 게 되게 큰 건데 그것들이 첼시의 허리 라인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세도는 없을 때 정말 티가 많이 날 것 같은 선수죠. 그 말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카이세도한테 밥 한 숟갈 더 퍼주고 고기 한 점 더 주고 하면서 카이세도 부상 없이 최대한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쿠쿠레야입니다. 저는 쿠쿠레야 같은 유형의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되게 간절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절대 피하지 않고요. 그리고 악착같이 뛰면서 어떻게든 우리 팀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뛰어주고, 또 쿠쿠레야는 안쪽으로 좁히는 인버티드 풀백, 클래식하게 넓히는 풀백도 가능하고 백스리에서 스토퍼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수비적으로도 되게 다재다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쿠쿠레야가 7라운드 동안 첼시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공수 양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첼시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첼시는 무엇보다도 지금 흐름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선수들이라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좋을 때 최대한 승점을 많이 누적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지금 벌어놓은 승점들로 잘 버티는 식으로 그렇게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박싱데이에서 특히 첼시의 더블 스쿼드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는 이번 시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